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사상 최대 청년 실업에다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층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는 시대가 됐지요. 정말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을까 찾아 헤매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명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건데 어딘지 소개를 좀 해드리죠. 3개월간 인력난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인데요. 전주 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 전후로 이탈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탈을 했냐면 220명 가운데 20%인 40명이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또 사옥 이전 후에 6개월 이내에 50명 정도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정말 실무 인력이 없다라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신규 인력을 30명 이상 뽑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마저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 17명에 그친 상황이어서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까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인데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가 있다. 들어봤어요? 관병생 네, 어때요? 저는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희망퇴직자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공기업은 최고의 그 직장으로 꼽히는 그쵸. 손에 꼽히는 그런 데인데 맞아요. 그들만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네. 근데 그 문제가 뭐지? 안에 들어가서 좀 알아보겠죠. 그렇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바로 미스매칭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는 일할 사람이 없고 누구는 일자리가 없고. 그렇죠? 채은 학생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공기업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주나 교통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직업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이 이렇게 구인난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당장 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면 정말 장기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일할 곳이 없고 또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게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서 참 놀라운 일인데 원하는 일자리를 우리 모두가 찾는 그날까지 노량진 특강이 함께 해드리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거시 경제지표 뭐 굉장한 시간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가 깊자면 깊고 얕자면 얕아요. 근데 이제 방송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출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거시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좀 중요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체온 재고, 시력 재고, 그다음 위, 내장, 뭐 12지장 다 보고 뭐 내시경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시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건데 하나의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지표의 개념적인 측면을 알아야 되겠다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서로 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고용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실업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돈이 많으면 물건을 사니까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결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깊은 내용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들을 출제를 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GDP와 경제 성장률이에요. GDP와 경제 성장률. 두 번째가 물가와 실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별적으로만 봐도 한 주제당 한 2시간씩은 해야 되는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좀 보시면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총생산이에요. 국내 총생산.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야?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시장의 합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경제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랬죠? 가정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가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을 벌었죠. 그걸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경제에서는 소득을 분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분배, 이게 분배가 아니고요. 경제에서의 분배는 인컴이에요. 인컴. 벌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나의 소득이 5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제가 뭘 해서 벌었겠어요? 강의 서비스를 생산해서 번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500만 원은 결국 또 서비스를 생산해서 번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걸 제가 우리 부인님께 갖다 드리면 부인님이 그걸 다 쓰시겠죠. 전제 조건은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결국 내가 번 돈, 내가 생산한 것, 내가 쓴 돈이 모두 뭐 할 거다? 동일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GDP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한 나라가 생산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연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경제 규모가 그렇구나. 지금 최종 생산물의 가치합, 중간 생산물 가치합, 각 생산자에서 부가치 합이 있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자몽의 이슬이라는 게 있죠. 자몽의 이슬. 그죠? 그럼 자몽의 이슬에 자몽즙과 소주가 들어간 거잖아요. 두 번 체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재 빼줘야 되고 최종적인 것만 정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료값을 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 대표적으로 뭐냐면 내가 밀가루 100만 원치 사다가 빵을 200만 원치 만들었으면 100만 원 재료비를 빼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 더해진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국적이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국적. 왜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옛날에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선우 어머니와 선우가 바나나를 잘라 먹던 장면이 저 초등학교 때 있던 장면이에요. 바나나는 정말로 말려서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옛날에 외국인을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백인이나 흑인, 군인들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엔 GNP라고 하는 내셔널리티, 국적의 개념을 중요했다면 지금은 한 나라가 얼마큼 외국인까지 와서 생산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뭘까요? 한계가 뭐겠어요? 삶의 질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옛날이 좋았다고. 근데 반문해 보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외식을 생일날 하는 거였고요. 탕수육은 요리였어요. 탕수육은 지금 뭐예요? 세트 메뉴죠. 탕수육을 막 소중하게 먹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삶의 질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두 번째는 소득 분배 상태. 빈부격차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이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다 뭐 이런 얘기니까. 세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걸 알 수 없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광교 학생, 대표적인 지하경제가 뭔지 아세요? 마약? 이거 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최윤 학생, 대표적인 지하경제. 잘 모르겠어요. 과외입니다. 과외. 아. 과외가 대표적인 지하경제예요. 과외 선생님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 명세서나 카드 결제해 본 적 없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지하경제입니다. 세금 명세표가 나오지 않는 모든 거래는 다 지하경제입니다. GDP에는 그게 책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과외하시는 분을 범법자로 만드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그 다음에 GDP는 뭐라고 해요? 근데 많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다? 총합.
그 나라의 소득을 알려준다. 1번.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국가 영토다라는 겁니다. 영토 내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요걸로 많이 났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걸로 아직도 많이 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당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각 사람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죠. 그래서 GDP가 그 나라의 생산 수준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 1인당 GDP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려준다. 끝.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왜 너무 깊게 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건데,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걸 이제 좀 어려워하세요. 이 거시 파트를, 거시 파트라고 하기도 되게 좀 그래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른 경제학도 할 수 있고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걸 이제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과 실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명목은 엄밀히 말하면 가격으로 표현한 거고요. 실질은 그 실제 물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명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명목은 측정 시점의 가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은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져요.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세뱃돈 받을 때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5,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와였어요, 그 당시. 왜냐면 그때 브라보콘이 200원이었거든요. 나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IMF 이후에 팍팍 오른 거지.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5,000원을 주시면 그 당시에 있던 장난감의 그 스티로폼 포장된 박스 삽체 장난감이 10,000원이었어. 그러니까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줬고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한테 조카 고생했다 5,000원 주면 뭐라 하겠어요? 삼촌과의 연을 끊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거죠.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예전에 1985년도에 얼마 버셨니? 몰라, 한 100만 원 벌었을걸? 그러면 아버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니?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 당시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85년도면 아마 500원 정도였을 거예요. 500원, 1,00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짜장면 값인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다라고 치면 5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명목은 그냥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나타내는 거고 실질은 비준 연도의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왜라고요? 왜? 비교하려고.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광교 학생 비교당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요? 친구랑 비교해요? 네,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나랑 동일해야 돼요. 근데 물가라는 거, 돈의 가치를 판단할 때 나랑 시대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점을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실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 이자율, 실질 GDP, 실질 임금 이렇게 나오면 그냥 기준 시점을 맞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도 우리가 봐보세요. 명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00원, 이게 뭐 1,200원, 여기 1,2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준 연도를 사용했으니 기준이 어디래요? 여기죠. 그럼 기준 연도가 2004년이니까 개수를 어떻게 사용한다? 요거를 가격을 고정 놓고 이렇게 하면 가격을 맞춰놓으면 개수 비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봐봐요. 요렇게 하면 1,000이죠. 요렇게 하면 800이죠. 그죠? 가격이란 변수를 제끼고 개수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연도의 가격 곱하기 수량,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수량,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이게 뭐라고요? 실질. 그냥
2014년 가격 수량, 2015년 가격 수량, 2016년 가격 수량하면 명목이라는 거죠. 왜 실질을 사용한다고요? 네, 비교하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명목과 실질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앞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비교하려고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 성장률은 뭐냐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자, 여기 실질 GDP 사용하죠? 왜일까요? 비교가 가능하니까. 비교가 가능하니까. 가격을 맞춰놨다는 것은 수량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간단한 게 봐보세요. 이게 분수니까 지금 만약에 금년도가 커요. 그러면 플러스예요. 금년도가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GDP는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GDP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 3.5에서 2.1이 됐어요. 그럼 GDP는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걸 많이 틀려요. 뭐 숫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플러스면 증가, 0이면 동일, 마이너스면 감소해요. 그럼 GDP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니까. GDP는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GDP는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0이니까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면 증가, 0이면 동일, 마이너스면 감소다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자예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몇 %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10%면요 전쟁 나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실업률 10%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광교 학생 때문이에요.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실업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나와야 돼요. 일할 의사가 없으면 여기서 일할 의사는 오늘 느낌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요.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이력서를 갖다 내는 사람들이 실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학생, 수험생이에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노량진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정말 마음이 안 잡아지면 노량진에 꼭 점심시간에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컵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셔야 돼요. 경쟁은 어차피 즐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잡아지면 꼭 그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저는 강추드려요. 강추드려요. 근데 우리가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꼭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은 5%를 대략 넘지 않아요. 그 놀랍죠? 왜? 지금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고 4호정, 40대 50세가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수험생이 많아서 그래요. 수험생.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업 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고용률이라는 거예요.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취업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지표가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업에 관련된 지표는 여러분들이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요 네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산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 비교 연도의 물가를 정도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문제 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 뭐냐면 지금 이번 시간은 제가 이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이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걸 파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아,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지금 실업 상태가 어떻고 GDP는 증가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은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 분의 비교연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100보다 크면 물가 상승, 100보다 작으면 물가 하락이에요.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에요. 물가 지수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물가 지수 자체가 기준연도로 환산을 해놨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물가 지수가 15년에는 100이었고 16년에는 150이었고 17년에는 120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잡자? 기준이라고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기준연도보다 50%가 올라간 거죠, 물가가. 얘는 기준연도보다 20%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와 비교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변화율이니까 그때 어떤 우리가 물가 지수랑 비교하느냐가 다르다. 그런데 자, 요거 잘 보세요. 명목 GDP, 실질 GDP죠.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디플레이터. 괴물인 줄 알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명목 실질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명목 실질 너무 싫어. 두 번째가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란 단어를 싫어해요. 왜? 괴물 같거든. 엘리게이터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건데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GDP로 표현한 물가지수예요. GDP로 표현한 물가지수. 근데 봐봐요. 물가지수가 100보다 크면 물가 뭐라 그랬어요? 상승. 100보다 작으면 물가 하락이라 했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니까 명목보다 실질이 크면 물가가 하락이죠. 왜? 분모가 크니까 100보다 작은 거죠. 명목 GDP가 크면 100보다 크니까 물가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다르게 표현해서 명목과 실질 중에서 명목이 크다, 물가 상승. 명목과 실질 중에서 물가가 하락했다, 실질이 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에 봤던 지표들, GDP, 경제 성장률,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지수, 실업, 그 다음에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보신 거예요. 그럼 간단한 것만 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거예요.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게 있을 거예요. 하다가 보면 아 이거 안 하고 싶어. 그게 딱 나와요. 정말 딱 나와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 그 막 책구석에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 있죠. 그게 딱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면 우리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하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0보다 커요, 작아요? 100보다 커요, 작아요? 아니 분자 분모 중에서 분자가 커요. 그냥 그럼 100보다 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긴 100이죠. 얘는 80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1번 2011년에 물가지수는 75다. 근데 1번 많이 찍으세요. 왜? 3분의 4는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4분의 3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공식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왜 이게 딱 3분의 4는 안 떨어지냐, 딱. 두 번째, 2012년에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전년도는 지금 약 133 정도가 나오고 물가지수가 얘는 100. 왜? 실질분의 명목 곱하기 100이 GDP 디플레이터니까 물가가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한 거예요. 얘는 뭐와 같은 거다? 기준연도와 같다라는 거죠. 세 번째, 2014년에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얘는 80 나오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012년과 2014년에 물가 상승률은 같다. 이 4번이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시사점 알려주는 겁니다. 물가 상승 배웠으니까 전년도 물가수는 133분의 100 마이너스 133 곱하기 100 하면 답은 구할 수 있는데 기분만 좋아요. 시험장에서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항상 명심했잖아요.
차이도 다르고 처음 숫자도 다르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0, 120, 140 이렇게 나오면 여기 20씩 차이 나죠? 그럼 이것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왜? 차이가 같더라도 처음 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율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면 경제를 하는데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 사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탄력성. 두 번째가 우리가 명목과 실질이에요. 근데 단언컨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GDP는 경제 규모, 1인당 GDP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명목은 측정 시점, 실질은 기준 시점의 가격을 사용한다. 왜? 비교하려고. 세 번째는 물가지수가 100보다 크면 물가 상승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면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업에서 실업 지표 4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특강 어느새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굉장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입장이 돼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일자리라는 게 계속 일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일하는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을 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보수, 뭐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원 중심의 회사가 좀 많이 늘어나고요. 사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